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문학에 빛나는 작품 중 하나인 정철의 관동별곡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동별곡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가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자세히 해설하며 그 속에 담긴 정서와 아름다움을 느껴보겠습니다. 1. 서사 관찰사 부임과 관내순치. 자연을 사랑하는 깊은 병천석고항이 걸려 전라도 창평의 대나무 숲에 응거하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강원도 800리 관할 지역의 관찰사 임무를 맡기시니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경복궁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로 남문을 바라보며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관찰사의 신표인 옥절이 앞에 서 있다. 평구역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선사양평로 돌아 들어가니 섬강원주은 어디인가?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소양강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간단 말인가?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니 나라 걱정에 흰머리만 늘어가는구나. 철원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보니 임금님이 계신 한양의 궁궐이 보일 것만 같구나. 급장 유중국 한나라의 선정을 베푼 관리가 다스리던 회양이라는 이름이 이곳 강원도 회양과 마침 똑같구나. 급장유의 훌륭한 선정을 이곳에서 다시 보여주지 않겠는가. 2. 4일 내금강산 유람. 관청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마침 3월이라 화천 시냇길을 따라 금강산으로 떠난다. 간편한 차림으로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만폭동 폭포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같고 옥 같은 용의 꼬리처럼 쏟아지는 폭포의 소리가 심리 밖까지 울리니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 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온통 하얀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금강대 맨 꼭대기에 선아기 새끼를 치니 봄바람에 들리는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은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하기 허공에 솟아오르니 마치 옛 서호의 주인인포를 반겨서 넘나드는 듯하구나. 소양로봉과 대양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진열대에 다시 올라앉으니 중국 여산의 참모습이 여기 금강산에서 다 보이는구나.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아가거든 뛰지나 말지, 서있거든 솟아오르지나 말지.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고여있는 듯하구나. 높구나 망고대여, 외롭구나 혈망봉이여. 하늘을 향해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너로구나. 너처럼 지조 높은 존재가 또 있겠는가.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며 12,000 봉우리를 역력히 헤아려 보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이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지,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지.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어 나라를 구할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형용도 끝이 없고 형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되었겠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조물주의 뜻이 깃들어 있구나.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그 누구인가. 공자는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좁다 하고 태산에 올라 천하가 좁다고 했다는데 우리는 노나라 좁은 줄도 모르거늘 넓고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공자의 그 높은 정신적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오르지 못하거늘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화룡소라는 연못이 되었구나. 천만년 된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물을 흘려내어 넓은 바다에 대고 있으니 너는 언제 풍운을 얻어 사흘 동안 흡족한 비임금의 은혜를 내리려느냐. 그늘진 벼랑에 시들어가는 풀도탄에 빠진 백성을 다 살려내어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를 넘어 내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올라가 보니 자를 대고 깎은 듯한 절벽이 허공에 솟아있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처럼 풀어 베쳐서 천처럼 걸어 놓았으니 안내책자에는 12구비라 하였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많아 보인다. 이백이 이제 살아 돌아와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폭포가 여기 12폭포보다 낫다는 말은 차마 못하리라. 3. 본사 이 외금강 및 동해 유람. 산속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 동해 바다로 가자꾸나.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마치 배공로에 남은 기둥 4개가 서 있는 듯하구나. 명장 공수가 다듬었는가. 귀신의 도끼로 만졌는가. 구태여 육각형 기둥은 무엇을 본떴는가. 고성을 저만치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신선들이 썼다는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글을 남긴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문 후에 어디로 가서 또 머물렀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등 몇 곳에나 앉아 놀았던가? 백꽃은 벌써 지고 소쩍 새슬 피울 때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다시 올라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더니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6마리 용이 해를 받쳐 올리는 듯하구나. 해가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세상이 흔들리더니 하늘 한가운데 솟아오르니 가느다란 머리카락도 셀 수 있을 만큼 환하구나. 혹시나 여우 같은 간신이 임금의 총명을 가릴까 두렵구나. 이백은 어디 가고 그가 남긴 시구만 남았는가. 천지간의 장엄한 소식을 자세히도 적어 놓았구나. 저녁 노을 비치는 단풍나무 길을 달려 경포대로 내려가니 심리나 펼쳐진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달인 것 같은 잔잔한 호수가 소나무 숲속에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물결이 어찌나 잔잔한지 호수 바닥에 모래알까지 셀 수 있겠구나. 한 척의 배를 띄워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 바다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이 기상, 넓구나 저 경계, 이보다 아름다운 시설을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과장된 홍장의 사랑 이야기도 이곳 경포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야단스럽지도 않구나.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참 좋구나. 충신 효자, 열렬을 기리는 정문이 고을마다 벌어져 있으니 집집마다 벼슬을 줄만하다는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가 지금도 여기 있다 하겠구나. 삼척 진주관 죽서루 아래 50천에 흘러내리는 물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이 맑은 물을 한강으로 돌려 한양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관원의 임기는 유한하고 풍경은 볼수록 실증이 나지 않으니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 북극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신선을 찾으러 고성 단열에 머물러 볼까? 하늘의 끝을 끝내보지 못해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또 무엇인가? 가뜩이나 성난 고래를 누가 놀라게 하였기에 물을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부는가? 마치 은으로 된 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흘려내리는 듯 5월의 아득한 하늘의 하얀 눈은 무슨 일인가? 자, 결사 갈등의 해소와 여운.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폭풍우가 가라앉거늘 해가 뜨는 동쪽 바다. 근처에서 밝은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니 상서로운 달빛이 보이다가 이내 숨어버리는구나. 구슬로 만든 커튼을 다시 걷고 옥돌 계단을 다시 쓸며 샛별이 돋아날 때까지 곱게 앉아 달을 바라보니 하얀 연꽃 한 송이를 누가 보내주셨는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신선들이 마신다는 유아주를 가득 부어 달에게 묻기를 옛날의 영웅은 어디 갔으며 신라의 내 신선은 그들이 누구더냐. 아무나 만나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 있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한 사람 신선이 나타나 나에게 이르는 말이 그대를 내가 왜 모르겠는가. 그대는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라. 신선의 책인 황정경의 글자 하나를 어찌 잘못 읽어. 인간 세상에 유배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잠시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마셔보오. 북두칠성을 술잔으로 삼고 동해 바닷물을 술로 부어내어 저도 마시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분 좋게 마신 후에 부드러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와 양겨드랑이를 축혀 올리니 광활한 하늘을 잠시라도 날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신선에게 말하기를 이 술을 거두어다가 사방 바다에 고루 나누어 온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잔합시다.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서 들리는 옥피리 소리가 어제 들었던가 그제 들었던가 어렴풋하구나.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그가를 어찌 알겠는가. 밝은 달이 온 세상에 가득히 비추지 않은 곳이 없다. 관동별곡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것을 넘어 작가의 충성심, 애민 정신,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까지 담아낸 명작입니다. 오늘 원문 해설과 함께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 조상들의 깊은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관동별곡을 떠올리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